안녕하세요. 재테크는 유어수와처럼 대나리온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훈수입니다. 와. 자, 올해 2022년이죠. 네. 정부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 이제 주택에 대한 정책도 많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죠? 네네네. 지난해까지 공급이 조금 부족했다.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공급에 대한 확장, 공급을 네. 늘리겠다. 또 근데 이것이 자칫 전체적인 집값에 영향을, 나쁜 영향을 주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있는 것 같고. 네네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실거주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무주택자에 그렇죠. 대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3기 신도시. 네. 올해도 청약 기회가 많습니다. 네네네. 자, 그런데 음. 근데 이제 특히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네. 어떤 사람은 당첨이 쉽게 되는 것 같고 아, 네. 또 어떤 사람은 해도 왜 나만 안 돼? 그렇죠. 이런 사람이 있는 듯해요. 7번 떨어지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구체적으로 실제 사례와 함께 신혼부부 공급 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 네네네. 그다음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점수, 그죠? 네. 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네. 좀 리마인드 해보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나중에 말미에 84 네. 평방미터 네. 그리고 59. 또 59 평방미터 주로 선호하는 네네네. 두 개 평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 네네네. 적용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 자, 신혼부부 공급제 네. 개괄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특별 분양들이 많죠. 그래서 제일 쉽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구가 개발될 때 만약에 아파트가 1000세대다. 예. 그럼 1000세대, 여기 지금 임대 아파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청약하는 거거든요. 공공이나 민영. 예. 일반적으로 1000세대 중에서 30%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으로 공급되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1000세대 중에 30%면 300세대죠. 예. 이 300세대는 신혼부부들에게 공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신혼부부의 30%가 일단 먼저 배정, 우선 네, 배정되는데 300개는 신혼부부에게 그 배정되는 거죠. 30%도 또 어떻게 당첨 기준이 갈라져 있나요? 네, 100% 가점으로 가지는 않고요.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가점의 만점이 13점인데 예. 가점으로 가는 게 일반적으로 한 70%. 70%. 그러니까 300개 중에서 200, 한 10개 정도는 가점으로 가는 가점으로 거죠. 점수로 가고. 그냥 예. 하는 거고 또 나머지 30%, 음. 한 90개는 추첨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가점을 제대로 좀 많이 못 쌓은 네네네. 분들을 위해서 이제 추첨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네네네네. 이제 그런 배정 물량이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추첨은 복불복이고 그거는 네. 복불복이고 우선은 가점을 어떻게 네. 충실하게 그렇죠. 쌓느냐 네. 이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 네. 우선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서 점수 계산, 가점 계산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선 총 6가지인데 한부모 가정은 좀 빼겠습니다. 한부모 그래서 가정은 오늘은 빼고. 제가 5가지만 이야기를. 만점이 일단 얼마인가요? 만점은 13점입니다. 아, 가점의 만점은 13점이다. 네, 예. 모든 점수를 충족했을 때 모든 점수를 14점이 충족했을 안 때 나오고요. 13점입니다. 13점. 네. 13점 순서로 당첨자를 정하네, 그죠? 네네네. 항목은 총 6가지인데 아까 이제 일단 한 부분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니까 네네네네. 이거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5가지 것들, 5가지 것들 하나하나씩 제목만 하면 어떻게 네. 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가구 소득. 가구 소득. 네, 가구 소득은 1점. 1점. 그러니까 여기는 만점 1점입니다. 예, 또 두 번째는 미성년 자녀 수. 자녀수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네. 요거는 3점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만점이 3점. 임신부터. 그러니까 임신. 1번은 빼고 1번은 2번부터 5번까지는 만점이 다 3점입니다. 아, 1번 가구 소득은 1점이고 네, 나머지 나머지가- 2번에서 5번까지는 만점이 3점입니다. 그래서 총 합치면 13점 12점에서 1점을 더하니까 13점이 13점.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해당 지역 거주 기간으로 세 번째가 되어 있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이제 공고일입니다. 이 공고일 아파트가 기준. 어떻게 하겠다라고 공고문이 뜨거든요. 음. 그 공고일 기준으로 음. 내가 동일 세대에서 동일 건설 지역, 해당 네. 거주 지역에 3년 이게 만점 3점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청약 납입 횟수 24회 이상 주택 만점. 청약 납입 횟수 네, 3점. 24회 이상 3점. 만점 3점. 네. 자, 요것은 의외로 쉬워 보인다, 그죠? 이거는 모두 3점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네, 다섯 번째가 마지막이 이제 혼인 기간 3점. 혼인 기간. 네. 혼인 기간 요것은 또 아무래도 신혼부부니까 신혼부부 애들만 해당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 이제 한 5가지 항목에 총 13점이 만점인데 네, 네. 하나하나씩 조금 뜯어 보겠습니다. 가구 소득 1점짜리지만 네. 예, 가구 소득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는 게 좋다. 이 1점 때문에 1점 때문에. 84 제곱평방미터가 당첨되느냐, 예. 5구로 가느냐가 결정됩니다. 1점 왜냐하면 때문에. 예,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서 내 소득이 좀 작다 그러면 위로가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월 평균 도시근로자 소득이 있거든요. 예. 우선 2022년 기준으로 음.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을 국가에서 정했는데 예. 그게 3인 기준에는 620만 원입니다. 예. 그리고 4인 기준에는 720만 원이고 이게 매년 달라집니다. 예. 여기에 기준했을 때 외벌이일 때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80% 이하일 때 1점을 예. 줍니다. 예. 그러면 520만 원, 보통 3인 가족이거든요. 예. 신혼부부가 이걸 할 때 보통 아이가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3인 가족으로 볼 때 예. 520만 원 정도에서 80%면 예. 얼마입니까? 58, 40, 약 한 어쨌든 뭐 400여만 원 넘는다 그죠? 네, 약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정도 소득이 음. 맞벌이든 이게 외벌이 기준인 거고요. 예. 맞벌이는 100%니까요. 예. 맞벌이일 때는 520만 원이 세전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예. 1점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이 소득이 많으면 0점이고 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 범위 내면 네. 일단 1점은 확보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연봉이 되는 분들은 1점 못 받습니다. 그래서 1점이 되게 소중한데 자, 이게 왜 84랑 아까 59를 네. 구분하나요? 일반적으로 뒤에서 또 그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1점 가지고 당락이 결정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항목 미성년 자녀 수 네. 이게 만점이 3점짜리 항목인데. 네, 이건 좀 쉽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0점이고요. 임신부터 출발합니다. 자, 여기서 저도 몰랐어요. 아무래도 대상자가 아니다 보니까 임신부터 자녀네 그죠? 아, 그럼요. 임신도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겠군요. 임신부터 자녀로 한 명. 예, 예. 그래서 자녀 한 명이면 1점, 예. 두 명이면 2점, 세 명이면 3점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임신 태아는 주민등록부에 안 나오니까 네. 다른 이제 임신 증빙 있죠. 증명서 네네네네네.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 네. 되겠네 그죠? 자녀가 미성년 자녀가 많으면 점수는 많은데 또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부담스러워해서 네. 예, 안 낳는 경우 또 미루는 그렇죠. 경우도 많으니까 이 부분은 네. 좀 현실적인 딜레마이긴 그렇죠. 하다. 그죠? 이거는 뭐 집만 된다고 다 인생이 다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집을 더 예.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항목 가보겠습니다.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인데 이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은 아까 어떤 이야기했지만 언제부터 기준이냐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래서 예. 이제 이게 해당 지역 혹은 동일 건설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예.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공고일 중심인 거죠. 예를 들어서 2020년 6월 10일 날 공고가 났다. 예. 그럼 그 공고 난 날로부터 예. 3년을 내가 그 동네에 살았다. 그럼 3점을 주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동네에 아파트를 청약하고 싶어 하면 네. 그 전부터 이제 미리 전략을 짜면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미리 이사를 가 있는다든지 네네. 또 직장하고도 거리도 따져봐야겠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하다면 이제 그런 전략도 유효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게 결혼하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고 내 자녀가 있거나 또 청년들이나 예. 예비부부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임신, 출산 생각해서 예. 재무 전략을 좀 짜는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그렇겠네요. 예. 3년 이상이 3점입니다. 3년 이상이 3점. 예. 그리고 이제 3년 미만 그리고 1년 이상은 2점입니다. 근데 보통 이것 때문에 여기서도 3점 못 받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네. 자, 이것도 상당히 그 당락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겠다, 네네. 그죠?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만나는 신혼부부들이 이 전략을 짤 때 2점이 많습니다. 3년 이상 사귀기가 예. 결혼하고 어디 동네를 정하는 그렇죠. 분들도 있거든요. 예, 네. 맞아요. 자,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인데 이게 청약통장의 예컨대 네. 뭐 최초 1만 원으로 가입해서 예를 네, 들어서 네, 네, 네. 그런데 또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네, 네, 네. 뭐 금액을 10만 원으로 가입했다가 금액을 또 떨어뜨릴 수도 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거 미치지 않습니다. 아, 영향을 미치지 그래서 않는다. 24회 이상이거든요. 예, 24회 이상. 넣다가 안 넣다가 해도 연속이 아니고 내가 한 5년 전에 10번 넣다가 예. 또 넣다가 해서 총 넣은 횟수가 24회 이상, 10,000원 넣어도 되고요. 예. 그래서 24회 이상이면 3점을 줍니다. 근데 청약 통장 예. 보통 좀 알고 있으면 24번, 24회는 넣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 여기는 3점 받아야 맞습니다. 됩니다.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혼인 기간입니다. 혼인 네. 기간도 만점이 3점인데 이제 네. 대상자는 물론 신혼부부에만 해당될 것이고 이 혼인도 요즘은 혼인 신고 없이 또 동거하는 또 젊은 친구들도 좀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해당
일단은 혼인돼야 됩니다. 혼인해야 되고 네네. 그러니까 정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단지 이제 이거는 있더라고요. 이건 저도 고민인데 이것 때문에 아이를 낳기 전에 혼인 신고를 늦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저는 그냥 결혼하면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집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또 이해는 되지만 좀 정직하게 결혼하면 가정 예배 드리고 예. 그죠,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부부잖아요. 그러면 예. 특별한 거 아니면 뭐 이렇게 1년 뒤에 혼인신고 하기보다는 예. 혼인신고 하라는 거고, 결혼하고 나서 혼인 기간이 오늘 혼인신고 이후에 이제 3년 이내. 예. 네. 그래서 3년 이내 이하니까 3년까지. 예. 네, 3년까지는 3점을 주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점수도 상당히 당락에 영향을 주는 점수이겠다, 그죠? 근데 3점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결혼해서 내가 1년 차다, 2년 차다, 음. 만 3년 안에 청약을 다 넣거든요. 예. 그래서 4번, 5번, 청약 제도의 24회 이상 3점. 그리고 결혼하고 3년은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6점을 무조건 이 받고 청약 가는 거죠. 통장 혼인 기간은 기본 점수를 깔고 들어가야 된다. 네, 그럼요. 이것이 놓치면 상대적으로 밀릴 수 있다, 그죠? 네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한 5가지 13점 만점. 그렇죠. 13점 만점을 기준으로 대체로 일반적으로 커트라인 네. 84 같은 경우 네. 또 커트라인을 보면서 또 두 가지 평형의 인기 평형의 사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네. 커트라인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100대 1, 200대 1 가는 거 말고 일반적인 경우는 좀 지방이나 경기도나 예. 유명하지 않는 것들은 10점 정도면 음, 당첨이 되는 경우도 13점 있고요. 만점에 한 10점 10점 정도면 해볼만 한 거고요. 예. 9점 안 됩니다. 9점. 다 9점이거든요. 9점 한번 해볼까요? 청약 점수 9점, 3점. 예, 3점, 결혼 3점. 3점. 그죠? 자녀는 보통 몇 점일까요? 자녀는 3년 이내에 한 명이겠죠. 1점, 2점, 네. 뭐 많으면 2점. 네, 예. 그러면 자녀도 당락이 되거든요. 예. 그럼 7점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동일 이제 건설 지역 해당 지역 거주 보통 기간 2년, 보통 한 2점, 2점. 그러면 그 9점이거든요. 9점. 3년이면 10점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해 본 보편적인 경우는 한 9점 정도이다. 네, 9점에서 10점이 제일 많은 예, 그러니까 거죠. 이제 9점, 10점 정도는 보편적인 점수이기 네. 때문에 오히려 탈락할 위험이 크다 이렇게 그죠? 이해하면 네.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음. 뭐 제가 이제 하남에 살다 보니까 경기도 쪽 위례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예. 2년 전에. 그 위례가 59제곱 평방미터에서 A와 B형이 있는데 A형이 더 좀 선호하지 않거든요. 예. A형이 9점. 그러니까 59평방미터의 평균 점수가 예. 일반적으로 10점과 11점입니다. 예. 그리고 서울 고덕 강일지구 쪽도 이게 5구 사이즈로 봤을 때는 11점. 예. 그다음에 과천 지식정보 장난 아니었거든요. 예. 네, 여기가 5구 사이즈가 최소가 11점, 11점. 평균 12점이 예.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11점 이상은 되어야 조금 안심할 수 그렇죠. 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그 10점까지는 많이 불안하다. 그렇죠. 사례를 보면 더 나올 텐데 그다음에 이제 서울 위례하고 그 하남 가밀 같은 경우도 여기는 몇천 대 1이었는데 예. 여기가 11점, 12점이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84평형의 경우. 네. 84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맞벌이 하는데 형제가 300이고 자매가 150인데 예. 이런 경우는 100% 당첨입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제가 100% 당첨되는 사례인데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삶을 계획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예. 여기에 맞는 분이 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 2명을 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자매는 둘째를 출산하고 3년 정도 쉬면서 공부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보세요. 형제 자매는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공고일 당시 6개월 전에 자매는 쉬고 있고 예. 형제 소득은 300만 원. 예. 그러면 외벌이일 때 도시 근로자 80%니까 그게 450만 원 되거든요. 예. 거기에 되니까 1점 받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도시 근로자 소득 기준에 1점. 음. 그리고 자녀가 2명이니까. 이점. 그죠? 네. 3년인데 중요한 건 예. 3년 이내에 2명을 가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3년 이내. 네, 3년째 임신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3년 지나가면 자녀는 2명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가 있습니까? 혼인 신고 이후에 3년 지나가면 3점 받던 게 3점. 2점으로 줄어들거든요. 예, 그러면 예. 자녀 2명의 2점에 혼인 기간에 2점, 4점이 예, 되니까 예.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3년 이내에 둘째를 임신하는 거로 가고 네. 자, 청약 24회 이상 3점. 3점, 혼인신고 기간 3년 3점. 이내 3점. 그럼 몇 점입니까? 자, 이런 것들은 거의 뭐 비슷하게 다들 네, 한다고 네, 네, 치면 네. 더하고 12점 나오네요. 그죠? 그렇죠. 12점이면 아까 최소 11점에서
당첨 확률이 12점이면 꽤 높은 점수네. 100% 당첨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꽤 높은 13점이 점수네. 만점이라서 만점 예. 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점에서 1 모자라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12점을 해보니 서울시나 어디를 가도 청약 100% 당첨입니다. 예. 네, 어떻게 12점. 보면 12점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또 네.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또 어려운 부분도 그러니까 있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것 때문에 뭐 자녀들을 무조건 둘째를 낳고 자매가 쉬우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만나보면 그런 계획을 가진 지체들이 있거든요. 예. 2명을 낳겠다. 예. 그리고 나는 좀 쉬겠다. 예. 그러면 무조건 예. 청약을 넣으면 당첨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5구 평형으로 사례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맞벌이거든요. 맞벌이, 예. 이게 더 많습니다. 그 자매가 310만 원을 벌고요. 예. 형제가 280만 원 버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도시 근로자에도 1점 받았습니다. 도시 근로자 네, 620만 원인데 이분들이 590만 원이니까 예. 세전으로 예. 그러니까 도시 근로자 1점을 받고요. 자녀는 한 명밖에 안 낳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녀 1점. 예. 그럼 여기서 2점인 거고요. 예. 나머지는 해당 거주 기간 3년. 3년. 3점. 3점. 청약 3점. 3점. 혼인 신고 3점. 3점. 그러면 3, 아까 1점 하니까 11점. 네. 자, 11점도 당첨 확률이 높은 점수에 속한 그렇죠. 거죠. 84 지역으로 갈 때는 12점이 커트라인인데도 있었고요. 예. 11점, 12점인데 예. 5구로 가면 12점이 없고 예. 11점은 전부 100% 당첨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분도 자녀 한 명이고 자녀 한 명이 5구에 살면 예. 당첨 100% 가는 게 맞다. 예. 재정상으로.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충분히 분양을 할 수 있다. 자, 오늘은 특히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네. 대해서 네. 왜 나는 넣기만 하면 떨어질까? 네. 왜 다른 부부는 넣기만 하면 우리보다 불리한 것 같은데 덜컹댈까? 네, 네, 자, 네. 이 차이를 조금 구체적으로 공부해보고 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실제 사례까지 네. 좀 살펴보았는데 신규 또 청약을 준비하시는 신혼부부들께 네.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나리온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